조합경의 오늘도 좋은 날 9월 특집 세상을 바꾸는 생각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손님 모셨어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좋아요. 센터장님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렇게 자 방현수 센터장님이 근무하시는 국방 헬프콜 센터 이곳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국방 헬프콜 1303은 실질적으로 군 장병들이 자살 예방을 위해서 2014년도에 저희들이 국방 헬프콜이 만들어졌는데 우리 장병들이 그 군 복무간에 겪는 다양한 병영생활 고충에 대해서 전문가인 병영생활 전문 상담관들이 상담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갖고 저희들 또 이제 군과 관련되는 범죄라든지 네.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신고를 접수해 갖고 예. 관련되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냥 처음 소개만 들어도 왠지 든든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요. 대한민국 어떻게 보면 모든 국민들이 군 장병들이 가족들이라 볼 수 그렇죠. 있는데 군 장병을 군에 보내신 가족분들 또 친지분들 친구분들 이런 일반인 모든 분들이 저희들한테 소통할 수 있는 그러한 소통 채널이 되겠습니다. 예. 인터넷에서도 저희들이 관련되는 사이트가 있기 때문에 네. 그곳을 통해 갖고 수기로 저희들한테 관련되는 고충을 이야기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된 신고들을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또 국내에서는 우리 장병들이 많이 있는데 장병들은 인트라넷이라는 별도의 망을 통해 갖고 거기도 예. 저희들이 수기로 작성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 그런 내용들로서도 언제든지 저희들한테 소통하고 그런 채널이 되겠습니다. 예. 번호가 아까 1303이라고 하셨어요. 네. 국방 헬프콜. 네. 이거 이 의미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303이 1년 1 365일 365일 예. 0 공감하는 예. 상담 서비스. 그런 개념으로 하고 저희들이 1303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국가 특수번호로 받아갖고 현재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의미를 들어보니까 정말 네. 더 좋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짜 고충 있을 때 부담 없이 찾아가면 되겠네요. 말 네,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1303 번호가 그냥 무료로 누르면 접속이 됩니다. 되기 예. 때문에 바로 누르게 되면은 저희들과 소통이 바로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창이 열려져 있다는 게 너무나 든든한데요. 저희 노하연 대표님 라라스쿨에서 성교육을 진행하고 계세요. 강의를 하실 때 성교육 사실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맞아요. 말하기도 그렇고 그렇지만 그래도 강의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라라스쿨 이름을 들으시면 많이들 라라랜드를 떠올리세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근데 사실 라라스쿨 이름을 지었을 때는 교육 철학 이름을 넣었어요. 그래서 배우라, 그리고 사랑하라, 동행하라, 행동하라 이거를 영어로 바꿨을 때 앞 글자만 따면 라라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라라스쿨이라고 지었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행동하라라는 실천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제시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예. 여기서 잠깐 여러분 혹시 폭력 허용도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폭력 허용도. 이게 도대체 뭔가요? 제가 간단히 설명하면 폭력 허용도는 지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폭력을 허용을 얼만큼 하느냐 민감성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폭력에 대해서 되게 둔감하냐 아니면 얼마나 예민하냐 이런 거를 알아볼 수 있는 척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어떤 사람은 하기는 그냥 말로 너 왜 그랬어? 이 정도만 했는데 쟤 나한테 왜 폭력이지?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심지어는 몇 대 이렇게 때리거나 너 왜 야 뭐 어쩌고 장난한다고 이렇게 때리는데 괜찮아. 그냥 괜찮아. 맞아요. 야 이거는 친구인데 할 수 있지. 네. 이렇게 맞아요. 그 사람마다 다 다른 거네. 네, 폭력 허용도는 사실 낮을수록 좋죠. 친구니까 아니면 나 위 상사니까 괜찮아 이 정도는 이렇게 넘어가다 보면 폭력 허용도가 계속 높아지는 거죠. 그래도 되는 줄 알게 되는 네, 거죠. 맞아요. 자, 그렇습니다. 살면서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폭력에 노출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폭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언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성에 관련된 경우도 있거든요. 지금부터 내가 이 폭력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성을 가지고 있는지 다 같이 생각을 해보는 시간. 이름하여 말해줘 yes or no. yes가 몇 개인지 노가 몇 개인지 자 지금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위협을 느낄 정도로 고함을 지르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 정도는 괜찮다. 방현수 센터장님.
이 싸우거나 감정이 격해지거나 이러잖아요. 예, 예. 그럼 당연히 처음에는 말을 이렇게 살살 하다가 격해지면 말이 좀 세지거나 커지거나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이게 이제 폭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그런 폭언. 개념인데 네. 우리가 실질적으로 폭력이라는 걸 생각했을 때 물리적인 폭력만이 우리가 폭력이라고 많이들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간주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폭력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큰 소리나 폭언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럼 이 큰 소리나 폭언에 대해서 오케이 해서 괜찮아 라고 우리가 그것을 무감각하게 만약에 느끼게 된다면 이것은 또 다른 큰 폭력으로 이야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폭언이라든지 큰 소리들도 반드시 폭력적인 행위라는 것을 인식을 가지고서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서로가 공유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이런 경우가 네. 좀 있었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폭언까지는 저는 생각을 안 했거든요. 네. 근데 엄청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가슴이 막 떨리기 시작했어요. 막 쿵쾅거리고 막 너무 무섭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거는 그럼 폭력을 제가 가해를 받은 거네요. 가해를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거죠. 우리가 화를 낼 때 너무 통상적으로 떨려. 본인의 화내는 사람의 심장 박동이 한 3m 정도까지는 그 사람 심장에까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 사람의 큰 소리가 상대방에게도 그만큼 큰 소리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상대방의 위협이 되는 행동이고 어떤 행동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할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가보겠습니다. 화가 나서 발을 3개 구르거나 문을 3개 닫는 것 정도는 괜찮다. 노아인 대표님. 이게 좀 애매하다고 생각하실 만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평상시에 사실 아이들도 문을 꽉 맞아요. 닫거나 혹은 음. 발을 그냥 내가 혼자 구르는 건데 뭐 어때? 라고 생각하시는데 맞아. 우리가 괜찮다라는 말로 이렇게 그동안은 용인하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그게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예를 들어 상급자와 하급자가 있는 관계라면 더 눈치가 많이 보일 거고요. 그렇죠. 이 안에서 폭력이라는 게 다양한 방식으로 용인되는데 성별 고정관념, 네. 우리 사회에서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이 있다는 걸 지금 좀 예시를 들어보려고 해요. 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드라마 속에서 남자 주인공이 화낼 때 어떤 행동하는지 기억나시나요? 행동이 같이 따라가지 않나요? 네, 행동을 하는데 예. 막 벽을 친다거나 아! 행동이 그렇죠. 막 따라가죠. 유리 예, 창문을 폭력적인 행위가. 깨부신다거나 이런 폭력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기도 맞아. 하고요. 벽을 친다는 경우는 많이 봤네요. 그쵸. 예. 그리고 아니면 앞에 있는 데스크에 있는 모든 물건을 이렇게 쓸어버리는 아, 거. 네. 우리 어렸을 때는 밥상 없는 거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런 모습들이 용인이 많이 되어 왔었는데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도 폭력적인 것이다. 너무 폭력을 조장하는 것이다라고 해서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아. 그래서 이런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남성을 바라볼 때 저런 게 남성상이야라고 가르칠 수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다는 거죠.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행동들. 네. 자, 세 번째예요. 때리거나 물건을 부수겠다고 위협하는 것은 직접적인 가해가 아니니 괜찮다. 센터장님, 이거 직접적인 가해가 아니지만 엄청 무섭거든요. 예, 위협이라는 되게 것이 이제 무섭던데. 사전에 어떤 느끼게 되는 감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연구 결과에 보니까 아이들이 어른들한테 어떤 폭력을 당할 때 네. 어떨 때 가장 큰 공포를 느끼냐고 이런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네. 해보니까 실질적으로 순간적으로 탁 때려갖고 맞았을 때는 공포감을 느끼지를 못했대요. 근데 때리기 위해서 어른들이 손을 들고서 때리려고 한 이 순간에 아이들은 그 공포감이 그쵸.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말씀하신 것처럼 물건을 부신다, 때린다, 위협하는 것은 이거 맞는 것보다도 더 큰 공포를 느끼는 굉장히 그런 폭력성이 심각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예. 뭐 나중에 이거 다 부실 거야. 막 이런 얘기 막 맞아요. 음. 협박처럼 오, 하시기도 하죠. 하면은 겁이 나더라고요. 네, 어른인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애들이 진짜 너무 무섭겠다. 그렇죠. 네. 자, 네 번째예요.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비난하는 것 정도는 참을 수 있다. 노현 대표님, 네. 이거 가스라이팅 아닌가요? 사실 나를 형편없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거나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사실 비난이 생기는 관계는 좋은 관계는 아닙니다. 이게 비난이라는 게 관계 안에서 종종 생길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정말 좋은 관계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걸 먼저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네. 가스라이팅을 간단하게 우리가 생각하면 내 자존감을 빼앗는 도둑질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쁘다. 네. 그래서 정의를 좀 더 자세히 말하면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을 해서 자기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의 판단력이나 내 결정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문제는 피해자가 자기 본연의 감정이나 본능, 사리 분별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학대 가해자가 권력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진짜 반복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쩌면 진짜 나쁜 거예요. 가스라이팅 진짜 네. 나쁜 것 맞아요. 같아요. 제일 어떻게 보면 교묘하고. 신체적인 폭력보다 드러나지 않으면서도 정말 강력한 폭력이라 얘기할 수 있죠. 자, 5번째 볼게요. 내 물건을 함부로 만지거나 부수는 것 괜찮다. 화가 나면은요. 예. 집어 던지는 사람 봤거든요. 자기 화를 분노를 못 이겨갖고 뭔가를 집어 던져야 되고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자기는 정당하다고 생각해서 얘기를 해요. 나는 이래서 나 그래도 화가 안 풀렸다. 맞아요. 모든 걸 다 깰 거다. 예. 막 이렇게 얘기를 어떻게 보면 내가 너를 때릴 수 없으니까 내가 여기다가 화풀이를 한다 이렇게 그거 표현할 수도 어떻게 그런 된 거예요, 개념인데 그거는? 그것도 명확하게 지금 저희들이 여태껏 이야기한 어떤 큰 소리를 친다든지 또는 개인적으로 개인이 발을 구른다든지 또는 물건을 부수겠다고 위협했던 행위들 이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실제 현실화돼서 나타난 게 아마 부시는 그런 행동이라 생각을 합니다. 실제 신체 가해가 아니지만 네. 위협에 의한 가해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범죄에 속하는 폭력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 이걸 절대 우리가 괜찮다고 방관하고 이해하고 공감해서는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가정 폭력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난다면서요? 정서적으로 학대할 네, 때. 가정에서는 내 거고 내 물건이다 보니까 가정 내에 있는 물건이라든지 가정 내에서 행위라든지 방금 언급한 이런 내용들이 많이 지금 사례로 나오고 있는 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적어도 밖에 나가서 하면 그걸로 인해서 남의 거를 하면은 뭐 당할 절도가 수가 되고, 있으니까 예. 집안에 있는 거는 어쨌든 내 거니까, 거니까. 우리 거니까 다 그냥 하는 거군요. 예. 근데 오히려 네. 내가 사줄 거니까 괜찮아라고 얘기하시는 아, 분들도 많으세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가해자분들 경우는 중에. 가장인 경우겠네요. 그렇죠. 자신이 이제 돈을 경제적인 벌어올 능력. 경제적 경제적 능력이 능력이 있는 있는 사람들. 사람. 자, 좋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민감하게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네요. 저희요 이렇게 가정폭력, 성폭력 뭐 이런 얘기도 조금 나눠보자 얘기를 했어요. 이게 사실 성폭력은 말만으로도 마음이 무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이제 자주 접하실 텐데 병영생활 고충상담 국방 헬프콜 센터는요. 또 군범죄, 성폭력 신고. 요즘 또 이런 거 많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상담을 할 수 있는 곳인데 성폭력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는 경우가 왕왕 있죠. 네, 있습니다. 저희 헬프콜 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 실제 장병들의 병영생활 고충 상담을 담당하고 있고 또 군 관련되는 범죄를 담당하는 분야가 있고 또 한 분야가 이제 성폭력 관련되는 분야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고를 접수해 갖고 관계되는 기관이 연계 조치를 하고 있는 의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를 피할 수 없는 곳에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도 사실 군대 성폭력에 조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가장 큰 특징일 수도 있겠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분리되기 어려운 곳에. 예. 상황이고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제기하기가 더 어렵기도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폭력을 쉽게 발견하기도 어렵고 문제는 제기하기까지가 많은 고통이 따른다는 게 이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예. 이렇게 상하 관계가 뚜렷하고 네. 함께 지내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예. 고민해봤을 때는 결국에 인권 존중이라는 문화나 상담센터가 있다라는 조금 더 홍보가 같이 들어가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게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상하 관계일 때는 진짜 막 말을 하고 싶어도 막 어쩔 수 없이 말을 못하고 이러는 경우도 좀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우리가 미투 사건 때 경험을 많이 했어요. 위력에 의한 성폭력. 이거 무섭죠. 이건 참. 말 그대로 힘에 대한 차이이기 때문에 저항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그게 되게 오랜 시간 지속될 가능성이 많은 것을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상명하복과 같은 문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위력 구조나 그리고 나이나 성별, 직급 이런 다양한 문화들이 네. 섞여가지고 위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좀 설명드리고 싶네요. 생각하기도 싫은데 진짜
만약에 윗사람이 그러면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렇죠. 이걸 신고하기에도 고민이 좀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장병들이 고충을 토로했다. 그럼 진짜 그야말로 신속한 조치가 중요할 것 같아요. 헬프콜 어떤 식으로 도움을 주고 있나요? 우선은 첫째 피해자 의사를 확인한 후에 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군과 수사기관에 군사경찰에다가 사건 수사를 의뢰해서 인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지금 저희는 상담센터다 네. 보니까 이제 상담 오시는 피해자분의 주장을 듣는데 어떤 경우에는 피해자와 가해자분의 주장이 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하고 가해자가 다른 주장을 하더라도 또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게 보이더라도 우선은 피해자들의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분리해갖고 예. 사건을 처리하고 또 2차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한 예방을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실제로 그 국방 헬프콜 센터에 도움을 받은 분들 그 사례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좀 궁금합니다. 예, 후임병들이 네. 선임병들한테 어떤 인권 침해라든지 그런 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지휘관한테 지휘계통 보고하고 조치를 받게 된다면은 원활하게 될 수가 있겠지만 네. 이런 경우에 또 우리 피해를 받은 후임병이 신고자가 노출이 돼 갖고 또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 못하는 거 아니에요, 신고를.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국방 헬프콜에서는 익명으로 신고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신고를 하더라도 본인의 신변이 노출되지 않기 때문에 본인이 갖고 있는 병영생활 고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그거 너무 좋은 것 예. 같아요. 그야말로 부대 안에서는 익명이라도 어느 부대나 어느 뭐 무슨 몇 대 어디 이런 거 알면은 확실히 조치를 취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좋은 것 같아요. 예. 어. 특히 네. 저희들이 이제 국방 헬프콜은 자살 위기와 관련된 그런 아. 상담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네요.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떤 위기 상황이 있을 경우에 사회 구조인 112나 119하고 연계돼 갖고 저희들이 또 역할을 해줍니다. 예. 전화 오게 되면 한 분의 장담관이 전화 오신 분과 소통을 하면서 그분을 이야기를 경청하고 또 공감해주면서 격려를 해주는 가운데 네. 다른 한 분이 이제 112에 연락을 해갖고 그 현장에 계신 분한테 출동할 수 있도록 우리 장병들이 있을 경우에는 출동을 해서 그렇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도 그러한 도움을 통해 한 30여 건을 해갖고 자살 위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방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을 했었습니다. 너무 좋네요. 사실 그 순간만 잘 넘기면 그래도 또 희망이 보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그 마지막 순간에 너무 절망한 나머지 그런 선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럴 때 너무 진짜 보람찰 것 같아요. 네. 근데 만약에 위력에 의한 성폭력을 당하거나 아니면 당할 위기에 처해 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만약에 위력에 의한 거면 상급자가 이제 가해자일 경우가 많겠죠. 그럴 경우에는 바로 신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때로는 나의 증거를 만드는 것들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내가 신체적인 폭력을 가해를 입었다 할 경우에는 사진으로 증거를 남겨놓으시면 좋고요. 나의 예를 들어 제가 어깨가 다쳤으면 예? 어깨 사진 하나 어? 그리고 내 어깨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얼굴 얼굴과 합쳐- 그쵸 함께 같이 나오는 사진 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우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신체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잖아요. 그 외에 정서적인 폭력이나 네네. 언어적인 폭력 혹은 시선에 대한 폭력 이런 것들이 있다면 시선에 대한 네. 폭력도 이런 있군요. 것들도 일기를 써두시듯이 요즘 우리 핸드폰에 네, 일기를 네, 써놓으면 네. 날짜, 시간 이런 거 다 저장되잖아요. 네. 그 일기를 써놓으시면 조금 증거로 채택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이제 위력에 의한 성폭력은 이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명확한 범죄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피해받은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되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를 해서 피해자가 보호와 관련된 지원을 요청해야 됩니다. 이때 특히 이제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가해자로부터 분리가 첫 번째 돼야 되겠죠. 네. 분리해야 되는 거, 또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사항들, 또 우리 군이기 때문에 같이 생활하는 소속 부대 및 또 소속 지인들에게 요구할 사항들 이러한 것들과 또한 2차 피해 방지에 대한 사항들에 대해서 개인이 요청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서로 개인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은 이제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규나 또 보호 조치를 통해 갖고 이러한 사항들을 해야 된다고 안내를 해줘 갖고 도움을 드리고 좋네요. 있습니다. 네. 사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그런 거를 잘 알려주면 네.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거마저도 마음이 되게 안정될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도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네. 들면. 예. 근데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게 성희롱이고 어떤 거는 성폭력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네. 모든 성적 폭력을 성폭력으로 범주를 잡고 있어요. 크게 보자면. 크게 보자면. 그 안에 성희롱이 이제 포함이 될 수도 있고 법적으로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요. 직장 내 성희롱이라는 것으로 이제 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성희롱은 이제 직장 내에서 일어나거나 고용 관계, 업무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이제 성과 관련된 언행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네. 약간 그런 얘기들 만약에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도 서로 기분이 안 나쁘면은 그건 넘어가는 건가요?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이게 되게 애매하죠. 네. 이게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는 위력이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수평적인 관계인지를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똑같은 질문과 요구를 할 수 있는가예요. 네, 내가 던지는 이 농담을 저 사람도 나한테 던질 수 있는가라는 걸 고민을 해보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상급자가 던지는 농담을 우리가 하급자가 상급자에게 던지기 어려운 경우들이 꽤 많거든요. 그렇죠. 듣고 그냥 이러고 넘어가지 받아치지는 못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수평적이지 않다라는 특징을 볼 수 있고 네. 두 번째로는 거절을 쉽게 편안한 마음으로 하고 있는가예요. 근데 우리 상명하복의 관계에서는 사실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고용관계 안에서는 성희롱이나 성폭력이 너무나도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나는 편안해서 한 건데 상대방이 느끼기에 우리 관계가 불편할 수도 있죠. 그리고 거절을 하려다 보니까 거절하면 눈치 보이고 거절하면 핑계를 찾아야 될 것 같고 이런 마음이 들면 우리 수평적인 관계가 아닌 거죠. 근데 이 성희롱이라는 게 꼭 육체적인 것만 해당되지는 않아요. 우리 지금 계속 얘기했던 게 언어인 거잖아요. 근데 두 분이 생각하는 위험한 말들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저는 가장 대표적으로 생각나는 게 칭찬인 것 같아요. 칭찬. 네, 칭찬도 저는 평가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외모 칭찬이라고 해서 많이들 이제 좋은 말로 던졌는데 이게 성희롱으로 신고되어서 고민이다라고 상담을 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조금 저는 조심했으면 좋겠다는 거. 친구처럼 지내는 동료 관계랑 또 직장 내 관계에서는 또 다른 여러 가지 위력이 존재하니까요.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자신의 위치를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맞네요, 진짜. 저는 똑같은 성별인 여성에게도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성별이랑 상관없이 나보다 위력을 가진 사람에게 내가 편안하게 얘기할 수 없다면 사실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죠. 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하는 거를 목격을 했어요. 이럴 때 되게 난감할 것 같아요. 이게 원래는 사실은 우리가 교육받은 거에 의하면 당연히 신고를 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왜 내가 이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나한테 피해가 오지는 않을까 뭐 이런 두려운 마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이거 센터장님이 만약 그런 상황이에요? 신고하시겠어요? 저는 당연히 신고를 해야 되겠죠. 네, 죄송해요. 저도 할게요. 성폭력 관련돼 갖고는 아시는 것처럼 성폭력이든 어떤 범죄든 간에 내가 발견한 내용에 대해서 신고를 안 하게 될 경우에 나한테는 피해가 안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2, 제3의 피해자로서 또 발생하게 되는 게 성폭력하고 범죄사고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것을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후배나 또 동일한 가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들이 반드시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신고해갖고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지금 저희 군에서는 이제 성 관련돼 갖고 피해 상황을 인지하게 되면은 모든 장병들이 반드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지침화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법률이나 또 제도적인 장치들도 많이 보완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피해를 받으신 분이나 또는 피해를 받는 것을 보신 분들은 저희들 관련되는 저희들 국방협력센터라든지 양성평등 담당이라든지 신고를 해주신다면은 정말 이것에 대해서 큰 도움을 드려갖고 보호받도 있도록 조치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것 같아요. 지침으로 딱 돼 있다면은 어떤 책임을 좀 묻겠다 이러면은 좀 더 이 원활하게 막 신고를 하거나 그 적극적으로 좀 옆에서도 좀 도와주거나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침으로 돼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네요. 사실 신고가 쉽지는 않죠. 그래서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자면 약간 분위기 전환 혹은 주제 전환을 시켜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칭찬이지만 네. 폭력적인 말을 하게 있을 때 오늘 날씨는 어때요?
아니면 내일은 비 오나? 라는 아. 식으로 일단은 그 상황에서 화제를 전환시켜요. 화제를 전환시켜서 이 피해자에게 집중이 가는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집중이 갈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고요. 두 좋다. 번째로는 적극적인 지지자가 돼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 내가 신고를 해주진 못하더라도 옆에서 너가 힘든 걸 알고 있다라는 티를 같이 내주고 얘기도 들어주고 이런 적극적인 지지자가 돼주고 신고하는 데 있어서 나도 도와줄게, 나도 증명해줄게 이런 이야기가 된다면 좀 더 좋겠죠. 힘이 들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나라도 그런 상황이면 나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가 맞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도움이 될 테니까 같이 한번 싸워보자. 네. 이게 되게 힘이 될 것 같네요. 좋습니다. 이게 폭력은 사실 의심만 있어도 개입을 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2018년에 국방부에서 펴낸 국내 성폭력 사례를 보면요. 결제를 받으러 온 여성 하급자가 결제 후 차를 마시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남성 상급자가 허리를 감싸면서 끌어안는 경우도 있었고요. 또 결제를 받을 때 잘했다며 얼굴을 붙잡고 뽀뽀를 시도한 사례도 있었어요. 사실 이 군대는 계급 사회가 존재하는 특수한 조직입니다. 그 계급이 없을 수가 없고요, 당연히. 그래서 이렇게 위력에 의한 성희롱이나 성폭력 예방이 중요할 것 같은데 상급자와 하급자랑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너무나도 어렵고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국방 헬프콜걸에서는 이제 익명으로 네. 받아주시기도 예, 하고 혹은 신고를 하더라도 이제 처벌까지 가지 않아도 나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시기도 하잖아요. 네네. 이런 상담을 통해서 내가 이것을 신고할지 말지 처벌을까지 갈지 안 갈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시간이 좀 생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가 어떤 신고를 통해서 또 형사적인 조치를 가졌을 때 2차 가해를 우려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것을 신고해서 조치할 것이냐 그것을 명확하게 물어보고 피해자 중심으로 저희들이 지원할 때 분야가 무엇인지 확인한 다음에 요구하는 것들을 들어갖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군내 성폭력이요. 꼭 남녀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 남성과 남성 사이에서도 일어나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8년에 국방부에서 펴낸 군내 성폭력 사례를 보면은요. 노래방에서 남성 하급자가 상의를 벗지 않는 것을 보고 남성 상급자가 직접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센터장님, 이거 실제로 국방 헬프콜 센터에 이 남성 상급자, 남성 하급자 간의 문제 신고 들어오죠? 알다시피 저희 군에서는 우리 남성들이 같이 동성 간에 같은 병영 그쵸. 생활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접촉이 있게 되는 것인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가해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면은 네. 가해자들은 친근함의 표시로 인해 갖고 신체적인 접촉을 했다고 하지만 피해를 받은 우리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것이고 네네. 그게 또 본인에게는 굉장한 트라우마로서 이렇게 작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동성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타인의 신체를 만진다든지 하는 행위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오히려 피해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이성 간의 문제도 그럴 텐데 이게 동성 간의 문제면 왠지 조금 더 꺼려지고 네. 두렵고 뭐 네. 그럴 것 같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어떠세요, 노 대표님? 저도 실제로 상담을 해보면 남성 간 성폭력일 경우에 이 성폭력 사건을 고발하거나 이제 사건을 얘기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시기도 그쵸. 하세요. 예. 내가 실제로 남성인데 내가 남자한테 무언가 피해를 당했다니라고 그러니까. 이런 수치심을 많이 느끼시는데 예. 우리가 다시 생각해보면 수치심은 가해자가 느껴야 될 감정이죠. 스스로 잘못한 거니까. 그러니까 피해자분들은 수치심을 느끼실 게 아니라 분노가 느껴지시면 분노가 느껴지시는 대로 슬픔이 느껴지시면 그것에서 이제 상담센터를 통해서 조금 예. 얘기를 하면 좋고요. 아무래도 내가 남성성을 잃었다. 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주변인들의 말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그 피해 사실을 장난처럼 이제 얘기를 하거나 놀림식으로 농담식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서 주변인들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주는 자세가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 신고도 좀 더 수월해질 수 있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이 경험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남성과 남성 간의 성범죄. 예전에는 이게 참 사실 수면 위로 나오기도 힘들었던 문제인데 이게 꼭 이 부대뿐만이 아니라 남성 고등학교 아니면 기숙학교 이런 데서 일어나기도 한다면서요? 네, 맞아요. 실제로 이제 이게 집단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같이 샤워를 한다거나 네. 뭔가 서로 부딪히는 일들이 꽤 많잖아요. 근데 성폭력이라는 게 꼭 강간이나 이런 중범죄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넓은 의미로 보면 다른 사람의 신체에 접촉을 한다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범하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나봤던 사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실에서 계속 꾸준히 성기를 관찰을 하는 경우가 있고 이제 남자 화장실 같은 특이하네요. 경우에는 예. 이제 아무래도 이제 오픈되어 있다 네네. 보니까 계속 쳐다본다라든지 샤워할 때도 계속 옆에 붙어 있는다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성폭력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기분이 나쁘면은 성폭력이 될 수 있겠네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청취자분들 함께 하셨잖아요. 아마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고 느낀 생각을 보내주셨어요. 9435님이 우리나라의 나이 드신 분들이 가정폭력을 당하고 살면서 신고를 창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신고하고 새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너무 좋지 않아요? 그래, 그게 뭐가 당연히 이거는 다른 일하고 똑같은 사건이야. 그죠? 똑같을 뿐인데 왠지 우리가 좀 꺼려하죠. 0928님인데요. 성폭력의 경우 가해자도 나쁘지만 주변 동료들이나 지인들이 피해자 위주로 위로하고 공감하는 것도 교육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피해자가 숨지 않는 세상이 되어야 하니까요. 맞아요. 역시. 여러분이 생각한 성차별적 단어와 표현 뭐가 있는지도 살펴볼게요. 먼저 3792님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항상 여자는 시집가면 그만이다. 그러니 집안 재산 욕심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이것도 성차별적 표현인 건가요? 완전 성차별적이죠. 완전! 이거. 네. 아니 더 기분 나쁜 거 뭔지 아세요? 뭐 집안에 재산 욕심내지 마라. 아빠 너무 아들만 좋아하시네. 그러니까요. 이거 어떻게 시집 가면 생각하세요? 그만이라니. 그죠? 호적에도 어디서- 남아있는데. 무슨 소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죠? 안 됩니다. 이거 맞아요. 아빠한테요.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아빠, 저 진짜 재산은 됐고요.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벌게요. 그죠? 다음은 6498님이에요. 네, 치마는 여자만 입는 거다. GD 같은 유명인들도 치마를 입고 나왔는데 생소한 반응과 악플이 많았어요. 스코틀랜드 전통 의상이나 아프리카에서는 흔한 복장인데 말이죠. 그죠? 맞아요. 맞죠? 사실 치마는 여자만 입는다는 건 사회에서 만들어놓은 규칙일 뿐인 거죠. 그쵸. 네. 그리고 저는 그 남성들이 치마를 입으면 얼마나 편한지를 알게 돼요. 왜냐면 왜 집에서 가끔 뭐 갈아입다거나 뭘 이렇게 할 때 네. 이제 농담식으로도 한번 이렇게 걸쳐보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그럴 때가 맞아요. 있잖아요. 계곡에 놀러 갔을 때 많이 입어보셨죠? 받아서 합니다. 네. 어떠셨어요? 편하죠? 편하죠. 그때 보면은 같이 친구들이 그때 그랬었어요. 야, 이 치마 되게 편하다. 그리고 건강상으로도 사실 좋아요. 맞네요. 통풍이 잘 돼야 맞네요, 되거든요. 맞네요. 좋은 점이 그렇게 많은데. 0928님. 작가들이나 예술 쪽에서는 첫 작품을 처녀작이라고 부르잖아요. 왜 그런 단어가 굳어진 걸까요? 처녀가 왜 처음과 연관되는 건지 차별적인 것 같아요. 들을 때마다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이건 진짜 너무 몰랐는데 공감되네요, 그러네. 이건. 그럼 뭐라 그러지? 그럼 첫 작품. 첫 작품 네. 좋네. 그냥 네. 첫 작품. 첫 우리가 작품이. 많이 쓰는 게 공군에서도 처녀비행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진짜요? 네. 첫 비행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9205님. 여자가 다소곳해야지. 첫 번째고요. 두 번째. 남자가 속이 좁긴. 세 번째. 남자는 앞으로 가장이 될 사람이야. 이런 표현들 불편합니다. 너무 공감됩니다. 남자가 속이 좁긴. 남자들은 뭐 자신감도 넘쳐야 되고 운동도 맞아. 잘해야 되고 맞아. 해야 될 게 너무 많아요. 좀 남자들한테 좀 가혹하죠. 모든 걸 다 잘해야 되니까 어깨가 무거울 거예요. 거기다가 가장이 되면 더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신체적 접촉에 의한 성폭력뿐 아니라 이 디지털 성범죄 문제 아주 심각하잖아요. 근데 이 디지털 성폭력, 일반 성폭력 다른 점이 뭘까요? 우선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특징을 디지털 성폭력이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랑 가해자 수가 1대 다수가 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
또 다른 특징으로는 영상이 올려진다거나 유포되는 경우도 포함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를 당한 시점과 피해자가 알아차린 시점이 다를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럼 가해자들의 특징이 있다면요? 이 사람들의 공통분모를 제가 고민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을 성적 대상화를 한다거나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도구로 사용하는 것, 돈을 버는 뭔가 객체로 사용하는 그런 성적 대상으로만 소비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얘기 들으니까 훨씬 더 안 좋은 것 같고 더 분노가 있는데요. 사실 이런 디지털 성범죄 요즘 어린아이들에게도 많이 노출이 돼 있어요. 이 관련 피해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나요, 혹시? 네, 일단 헬프콜에서도 아마 가능할 네. 것 같고요. 도담별이라는 센터가 있어요. 도담별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성폭력 대응 센터로 아예 차려진 곳이고 24시간을 운영을 하는데 여기는 전화 상담보다 카톡이나 혹은 페이스북 혹은 SNS로 이렇게 그 DM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계세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24시간 새벽에 연락을 해도 답변을 받을 수 있고 네, 이런 점이 있어서 꽤 좋고 또한 좋은 것은 혹시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자녀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걸 꼭 얘기해 주세요. 자녀들이 이제 내가 이런 일을 경험했을 때 부모님이 알면 실망할 거야. 이것 때문에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도담별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에게 알림 없이도 상담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비밀 보장이네요. 네, 비밀 보장이 가능합니다. 예, 청소년 여러분들이 이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내 부모님보다는 편할 수 있거든요. 맞아요. 예. 자, 이 디지털 문화 이제 우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범죄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좀 해야 할까요? 우리 정말 작은 것부터 얘기해 볼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찌라시 많이들 보시나요? 예. 네, 찌라시처럼 다른 사람의 사생활에 대한 것인데 확인도 되지 않았던 이야기 그리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공유하지도 유포하지도 않는다는 것 그리고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 촬영물을 발견했을 때는 신고해 주는 것 혹은 단톡방이나 온라인 사이트에 같이 올라오는 걸 발견했을 때 내가 클릭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사실 동참하지 않는 게 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주변인들에게 그런 거 이제 보내지 마라고 용기 내어서 말하기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여러분 클릭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성범죄 문제에서요 보면 피해자를 가해자로 몰아가는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굉장히 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을 것 같은데 이럴 때는 어디에 도움을 청하면 될까요? 그럴 때 저희 국방 헬프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헬프콜. 이름도 너무 좋아요. 헬프콜. 저희들이 이제 국방 헬프콜이 장병들의 수호천사, 산소라고도 저희들이 칭하기도 하는데 그것처럼 이런 경우가 실제 2차 피해가 되는 경우인데 2차 피해는 피해자 당사자도 되고 또 이 피해를 보는 것을 보고 신고한 신고자 또 피해자를 도와줬던 조력자들까지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저희 군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국방 헬프콜이라든지 양성평등 담당관이라든지 또 관련되는 수사기관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고 도움을 꼭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실제로 이런 걸 경험하게 되면 피해자분들이 많이 피곤해하세요. 사실 감정적인 소모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친밀한 사람들일 수도 있고 아니면 아예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내 얘기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일단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제일 좋은 건 변호사 선임하시고 그렇지 않더라도 일단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 주시는 게 가장 깔끔하고요. 만약에 내가 협박을 받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디지털 성폭력인 경우에는 협박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나 많은데 그럴 경우에도 우선은 그 사람과의 통화 내역 혹은 문자 내역, 채팅 내역들을 다 캡처하시고 녹음하심으로써 증거를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연락하는 도중에도 아까 말씀드린 도담별이나 헬프콜에서도 상담을 동시에 가능하세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시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길 것 같아요. 혹시 피해자가 성폭력이나 성희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피해자가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저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 왜냐하면 가해자가 예방을 해야 되는 거지. 예를 들어 도둑질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지갑을 안 들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네, 지갑은 들고 다녀야죠. 네. 그것처럼 이 성폭력 피해라는 것은 내 몸과 마음에 대한 피해이기 때문에 가해를 하지 않는다. 그리고 아. 가해가 발생했을 때 빠르게 대처하고 주변인들이 도와준다라는 정도의 예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남자로서 여자로서 꼭 해야 하는 세상을 바꾸는 생각 뭐가 있을까요? 미래는 현재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달려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리고 사람이 살아갈 때 후회되는 마지막 순간에 했을 때는 하지 않은 일 때문에 후회를 낸다고 합니다. 저희 국방 헬프콜 센터를 찾아보시는 장병들 같은 경우에는 네,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고서 전화를 하실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리고 두려움도 가지고 있으실 건데 정말 저희들한테 고충을 얘기하고 상담을 하는 내용들이 정말 밝은 병력 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는 미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두드려 주시고 목소리 남겨주시고 그리고 글을 올려주신다면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돕는 국방협력골 센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든든합니다. 저도 이제 교육을 통해서 저는 세상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요.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신 분들이 우리가 생각을 바꿔가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주변인으로서 방관자가 아니라 지지자가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여러분, 폭력은 의심만 있어도 개입이 가능해요. 만약에 여러분 앞에 가출한 10대 청소년이 한적한 버스 정류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때 차 한 대가 딱 씁니다. 네. 서서 너 가출했니? 내가 오늘 재워줄게 어머. 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안 아마 돼, 안 조금 돼. 저걸 타면 안 안 될 돼. 것 같은데 네.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네. 자, 범죄라는 거 그리고 폭력이라는 것은 이 정도의 약간의 의심만 있더라도 내가 그러지 말고 내가 돈 줄게. 너 알아서 한번 숙소를 찾아보자. 아니면 우리 쉼터 같이 갈래? 라고 한번 도움을 요청하는 거 그리고 도움을 주는 거 이 정도의 의심으로만으로도 우리는 예방할 수 있다는 네.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좋은 말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